국내 최대 해운사 HMM의 매각 작업이 늘어지는 사이에 HMM을 둘러싼 환경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였던 해운 침체는 예측이 어려워졌고요. 해운 동맹 재편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또 HMM 노조의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이 해운 쪽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지 정말 몰랐습니다.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예, 너무 급박해가지고 그죠? 일단 하나씩 좀 풀어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국적 해운사 HMM 지금 파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H&M의 양대 노조인 H&M 해원 연합노조, 즉 해원노조와 전국 사무금융서비스노조 H&M 지부, 즉 육상노조는 단체 협상이 결렬되자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네. 단체 협상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재산정, 초과수당, 기간부원 충원, 선내 인터넷 개선 등인데요. 해원노조는 단체 협상 결렬 통보 후에 바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파업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원노조는 즉시 파업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더욱이 이제 일부 항해사들은 다른 선사로의 이직도 계획하겠다라고 이제 네.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육상노조는 H&M 매각 1차 결과 발표 결과에 따라서 준법 투쟁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HMM 육상노조는 준법투쟁을 하겠다 하고 해원노조는 또 파업까지 예고하게 된 데는 사실 이제 말씀하신 임금 협상 요거 말고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임금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H&M의 양 노조가 H&M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하림그룹이 네. H&M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우려와 반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조는 하림그룹이 H&M을 인수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입찰에서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는 된 거잖아요, 하림그룹이. 근데 양 노조는 물론이고 해운업계에서도 지금 하림그룹의 H&M 인수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론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림그룹의 자금 조달 방식과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예. 하림그룹이 제시한 H&M 인수 금액, 즉 H&M 지분 57.9%를 매입하기 위한 금액은 약 6조 4천억 원입니다. 하림그룹의 인수 주체인 페노션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약 4천억 원 규모이고요. 예. 지주사인 하림 지주의 현금과 현금 자산성 자산을 포함하면 약 1조 2,900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900억 있습니다. 원, 예. 그런데 현재 금융권에서는 하림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약 4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하림그룹이 충당해야 되는 인수 필요 자금은 6조 원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제 하림그룹은 인수금융, 즉 금융권 대출로 약 3조 원을 조달하고 영구채 발행, FI 투자, 즉 재무적 투자 유치를 통해서 약 1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조 원은 페노션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하림그룹의 유상증자 계획이 상당히 무리가 있는 투자 계획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페노션의 유상증자는 시가총액보다 많은 액수로 투자자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간에도 몇 번 짚기는 했는데 뭐 앞으로 더 가치가 높아질 수는 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쉽게 말하면 10조짜리 회사를 살려는데 6조가 필요한데 지금 하림은 4천억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떻게 빌려서 하겠다. 정말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지 능력이 있는 건지 의문이 있는 데다가 지금 하림그룹이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에도 또 뛰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서울시가 하림그룹이 제출한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하림그룹의 투자 여력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 계획은 지상에 백화점,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주거 문화시설을 개발하고 지하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는 2025년에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비는 6조 9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H&M의 인수와 이 물류단지 개발 계획에 투자되는 요구되는 총 금액이 13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 하림그룹은 이 사업이 충분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H&M 인수와 별개의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 안정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H&M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요구하는 해운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빚내서 6조 4천억 원이 네. 필요한데 4천억 원은 자기 돈이라고 하더라도 6조를 빌려야 될 판이에요. 유상증자를 하든 뭐 연구체 발행을 하든. 그런데 거기에다 또 6조 9천억 원이 되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 아이고. 자, 해운업계 하림그룹이 순조롭게 인수자금을 조달해서 H&M을 인수하더라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해운 산업은 세계 경제 변화에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네네.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의 변화 또는 어떤 사고가 생기면 해운 시장의 운임이 크게 요동치고 이것은 이제 선사의 수익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1월 첫 주에 해상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속적인 하락을 통해서 작년 12월 말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전기 선사는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서 화랑기에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선대를 확충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되고요. 네네. 침체기에는 수익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좋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기선사에게는 대규모 자본력과 투자 금융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전기선 시장을 초대형 선사들의 치킨 게임장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예. 뭐 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죠. 뭐 돌이켜 보면 지난 2009년도에 세계 금융 사태를 시작으로 굉장히 오래된 침체가 있었고요. 이 시기에 많은 전기선사가 막강한 자금력과 투자 여력을 보유한 초대형 선사에게 인수 합병된 사례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 양대 국적 선사였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파산을 했고 정책 자금으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해운 시장은 H&M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림그룹이 H&M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림그룹이 인수금융 즉 금융대출로 약 3조 원 그리고 FI 투자로 약 1조 원을 조달하는 경우 4조 원입니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발생되는 막대한 이자 그렇죠. 그리고 원금 상환 압력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중론입니다. 또한 전기선 시장이 불황기에 접어드는 경우 즉 운임이 급락하고 수익성이 급락해서 이런 경우에 막대한 이자 부담은 또다시 국적선사의 존폐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팽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업계에서는 하림그룹의 H&M 인수를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요. 하림그룹의 H&M 인수는 H&M은 물론 펜스타와 하림그룹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짚어보면 지금 H&M 유보금 그러니까 기업에 쌓아놓은 돈 이건 막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급할 때는 쓸 수 있는 돈 이게 정말로 10조 원 맞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네, 지금 뭐 9조 5천억이다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H&M에 쌓여 있는 유보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임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유보금 금액은 증가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인수 H&M은 이 유보금을 5년 이상은 건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H&M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네네.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수가 되면 그렇죠. 그거는 잘 모르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네. 창고에 10조 원 쌓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해운업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간당간당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네. 그걸 제재할 수 있을까? 조단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적자가 나면 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쟁력 강화를 네.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 의문이 많이 남는 지금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HMM의 회원 노조가 2월 인수 예정인 이제 새 선박의 출항부터 파업을 개시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만이나 물류 분야의 파업은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일어나는 사안이지만 네. 선원의 파업은 그렇게 흔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한 선박의 그렇죠. 선원이 파업을 하거나 하는 건 맞아요. 있지만 국가적으로 또 예. 어떤 대형 선사의 선원이 파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1922년에 홍콩에서 발생된 선원 파업이 뭐 거의 유일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한 50일 정도가 파업이 됐는데 홍콩, 중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산업 자체가 마비가 됐던 뭐 이런 뭐 사례가 있습니다. H&M 해운 노조의 파업은 H&M의 글로벌 해상 운송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마비시킬 것이고요. 네. 장기 계약을 한 주요 화주들의 물류비 증가, 뭐 공급망 리스크 증가, 뭐 이런 것은 물론 국내 화주 그리고 글로벌 화주의 이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H&M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심각한 H&M의 경쟁력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또다시 우리 국적선사인 H&M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의 뭐 근로자 입장에서 그 회사가 어쨌든 법적으로 산업은행의 지휘하에 놓여 있다가 어떤 기업으로 인수가 되고 그 기업이 뭐 제대로만 키울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걸 반대하면서 이렇게까지 거세게 파업을 네. 예고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6조 4천억 원이면 되는데 지금 4천억 원밖에 없어요. 근데 저 안에 창고에 H&M 창고에 10조 원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4천억 원 가지고 10조를 가져가는 약간 이런 그렇죠?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지금 참 걱정인데 이게 H&M 매각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지연 이건 뭐 당연히 또 H&M 위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한진해운 사태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3천억 원 없다고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이 된 거거든요. 야 이게 참 걱정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 H&M이 네. 만일에 이제 국적선사 유일한 국적선사인데요. 한진해운처럼 만일에 이게 무너진다면 이것은 해운 시장의 문제라고만 치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아 그럼요. 모든 우리 국가 기업들 수출입의 시스템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우리나라 해운 물류 자체를 해외 시장, 해외 기업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이런 네.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다라는 점을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기선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H&M 인수 문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지연되고 있는데요. 네. 글로벌 시장은 더욱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2위인 머스크라인과 MSC가 결성했었던 2M 얼라이언스가 2025년 해체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에서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라인이 세계 5위인 하팍로이드와 제미니라는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2025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팍로이드가 지금 H&M이 속해 있는 D 얼라이언스의 최대 선사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팍로이드가 머스크라인과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면 최대 선사의 지분만큼의 총 운송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결국 D 얼라이언스가 이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D 얼라이언스가 새로 재편될 뭐 이거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이제 3개 얼라이언스가 있는데 나머지 하나인 오션 얼라이언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 세계 전기선 컨테이너 얼라이언스가 재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대형 선사들이 제미니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물밑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예. 네. 또한 동시에 대형 선사들이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기 위해서 짝짓기 경쟁을 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네, 네. 합니다. 네. 글로벌 대형 선사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박 규모의 확대와 높은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사와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조용하지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향후 해운시장은 아마도 머스크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제미니 얼라이언스와 MS 중심의 신규 얼라이언스의 양대 얼라이언스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네.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빅2 얼라이언스와 한 개의 중형 얼라이언스로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MM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재무 구조도 좀 튼튼해야 되고 그렇죠? 자금 능력도 좀 여력이 있어야지. 너 우리 저기 얼라이언스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얼라이언스에서 모셔갈 수 있는 선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 H&M이 사실 2M이라는 얼라이언스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렵게 들어갔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H&M도 지금 좋은 파트너를 선정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야 경쟁력을 강화할 텐데 지금 H&M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런 갈등과 그다음에 선원 노조의 파업 그리고 지연 이런 것들이 볼 때 외국 선사들이 내 파트너로 적합한가를 판단을 할 것이고요. 결국은 H&M이 경쟁력 있는 얼라이언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기서 제외가 되면 H&M은 정말로 어려워지게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불투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금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올해 해운 경기도 좀 안 좋을 거로 예상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질문을 해주셨지만 네. 하림그룹이 인수를 한 후에 네. 이제 대규모 투자나 어려울 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것이 네. 지금 이 H&M이 좋은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방법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해운시장 이게 지금 네. 참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2023년을 역사적인 불확실성의 시기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예상치 못한 중동 지역의 전쟁 그리고 기상이변으로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기능이 마비되고 이러면서 지금 해상 운임이 크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네네. 연말부터 지속된 상하이 운임 지수 1000포인트 이 박스권이 깨지면서 전주에 드디어 이제 2000포인트 이상으로 인상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사그러들 때까지는 지속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만일 그러나 우려되는 것처럼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된다면 네네. 해상 운임은 인상되겠지만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의 증산으로 유가가 지금 현재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천연자원 가격의 상승, 물가 상승, 소비 감소, 소득 감소 이런 사이클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무역량의 하락 그리고 해상 운송량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제대로 운항을 못 하니까 해상 운임은 올라가는데 그러면 무역량을 줄이게 되면 다 힘든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나 안팎의 걱정이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진짜 많이 춥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